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업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죠. 그래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이제 밀도, 밀도는 단위 부피당의 질량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건 킬로그램 퍼 입방메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비체적은 이건 단위 질량당의 부피. 그래서 이건 밀도의 역수다 그랬죠. 그래서 킬로그램, 이건 입방메타 퍼 킬로그램 이렇게 되겠죠. 비중량 감마. 그래서 비중량은 V분의 W 또는 이건 V분의 mg다. 그래서 이건 로 g. 그래서 뉴턴 퍼 메타 3승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비중 S는 감마 W분의 감마 또는 로 W분의 로. 그래서 물의 비중량과 또는 밀도와 어떤 다른 유체의 그 비, 이걸 비중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생각하는 게 물이에요. 그래서 물, 표준 상태의 그 4도시, 일기압, 4도시의 물의 같은 경우는 밀도가 1000이라고 그랬어요. 1000kg 방메타. 그 다음에 비체적은 1000분의 1 입방메타 퍼 킬로그램. 그래서 비중량은 이건 로 G니까 9800 뉴턴 퍼 메타 3승. 이제 보통 W 이렇게 쓰면 되겠죠. W. 그리고 이때 이제 비중은 1.0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도는 우리가 기억해 두자 하는 얘기였죠. 또 하나 기억해 두는 것이 수은의 경우에 수은의 비중은 13.6이다. 그래서 이런 정도 기억해 두고서 앞으로 또 유체역학 공부를 해보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 다음은 오늘 배울 게 유체의 응력과 압력 섹션이 이렇게 넘어가는군요. 그래서 2.3 유체의 압력과 이렇게 이제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유체의 응력입니다. 응력은 이건 스트레스라고 그러죠. 스트레스. 우리 스트레스의 정의는 어떻게 되죠? 응력의 정의는 응력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힘을 작용하는 면적으로 이렇게 나눠주면은 이게 응력입니다. 그래서 이거 단위 보면 힘이 뉴턴이고 면적이 메타 제곱. 그래서 뉴턴 퍼 메타 제곱 또는 파스칼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것이 응력이에요. 스트레스. 자, 그러면 이 면적에 작용하는 힘이니까 그 면적이 어떻게 되냐? 이제 면적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유체에 이런 유체가 있다고 보죠. 자, 이게 유체예요. 유체에 힘이 작용하는데 그때 작용하는 힘이 F라는 힘이 이렇게 작용한다고 봅시다. 벡터죠, 당연히. 그 힘이 작용하는데 작용하는 힘의 면적, 요 힘이 작용하는 면적이 요만큼 면적에 작용한다고 보죠. 그래서 이걸 dA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힘이 지금 dA라는 면적에 작용한다. 그럼 이 dA라는 면적에 작용할 때 요 면에 대해서 힘은 벡터니까
요 면에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게 있을 것이고 또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평, 수직 방향의 수평 방향, 수직 방향의 불력들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요 힘 F, 요거 힘 F예요. F에 대해서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이렇게 이제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생각할 수 있고, 또 이걸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이게 수직 방향으로 작용해요. 두 개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Fn이라고 하고, 요건 Ft라고 하겠습니다. Fn이라는 얘기는 이건 수직력이에요. 뭐의 수직이냐면 면에 대해서 수직 방향이랍니다. 면에 대해서 수직 방향. 그 다음에 이건 접선력 또는 접선 방향의 힘, 평행 방향의 힘. 면의 평행한 방향 또는 접선 방향의 힘, 이렇게 두 개의 힘으로 얘기할 수 있죠. 즉 F 이코르 Fn 플러스 F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유체 표면에 작용하는 그 힘 F라면은 그 F의 면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이걸 수직력이라고 하고, 면에 대해서 나란하게 작용하는 힘, 접선 방향으로 작용을 FT라고 하고요. 그래서 보통 N이라면은 이건 노멀 방향입니다. 노멀 방향. 그리고 T는 탄젠셜 방향. 그래서 이건 수직. 이건 이제 접선 방향을 T라고 쓰겠어요.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자, 그러면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나타내는 응력을, 이걸 수직응력, 수직응력이라고 해서 시그마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접선 방향으로 힘에 의해서 나타나는 응력을 접선응력 또는 전단응력, 이렇게 불러요. 이건 타우로 쓰죠. 타우. 이와 같이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을 수직응력, 전단 방향 작용하는 힘의 단위 면적당의 힘을 전단응력, 이렇게 불러주죠. 그러면 수직응력 시그마는 이 면이 공면일 테니까 평평한 면으로 보려면 이건 리미테이션을 취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델타 A가 0으로 갈 때 델타 A분의 Fn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수직응력이고, 전단응력 타우는 마찬가지로 리미테이션에서 리미트 델타 A가 0으로 갈 때 델타 A분의 Ft 이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이건 전단응력이에요. 전단응력은 자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응력에는 크게 이 두 가지 응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면의 수직 방향의 응력이냐, 아니면 면의 전단 방향의 응력이냐. 그래서 두 개의 큰 응력으로 나눌 수가 있다. 응력의 단위는 뉴턴 퍼 메타 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보통 이 이제 수직 방향의 힘, 전단응력, 수직응력 뭐 이렇게 하면은 주로 이런 전단응력은 어디서 나타나냐? 이 전단응력이 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유체의 점성 때문에 나타납니다. 이 점성. 여러분들 엿이나 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엿이나 이게 묻어 있는데 손바닥으로 해서 평면에
나란하게 한번 밀어보세요. 굉장히 잘 안 나가죠.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이 주로 나타나는 게 이제 점성의 전다 능력이에요. 수직 응력은 점성에 의해서도 나타나고 또 압력에 의해서도 나타납니다. 이제 압력은 뒤에 가서 또 정의할 테니까 이 점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수직 방향의 압력과 그 다음에 압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수직 방향의 압력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점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능력은 정지할 때는 안 나타나요. 이 점성에 의한 능력은 이건 운동할 때 나타납니다. 운동 때. 운동할 때만 나타나요. 그래서 뒤에 가면은 그 운동할 때 어떻게 이 응력을 계산하냐 하는 것들이 뒤에 가면 나오니까 그건 그때 가서 또 얘기를 하도록 하죠. 자, 예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면적이 3제곱미터인 평면이 수평하게 놓여 있다. 여기 면적이 3제곱미터인 이런 평면이 있다는 얘기예요. 수평은 면. 요거 A가 3제곱미터 놓여 있다. 평면의 수직 방향과 60도의 각도로 60N의 힘이 작용한다. 이 평면에 60도의 방향으로 60N의 힘이 작용한다. 수직 방향에 대해서 이게 각도가 60도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뭘 구하냐? 이 수직 응력, 전다 능력을 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수직 응력, 전다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이 힘의 면에 대해서 수직 방향의 힘, 수평 방향의 성분을 구합시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것이 수평 방향의 힘이에요. FT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수직 방향의 힘이에요. FN이 될 거예요. FT, FN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FN은 이거 F 코사인 60도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FT는 F 사인 60도예요. 그래서 이 면에 대해서 수평 성분은 사인 60도고 수직 성분은 코사인 60도다. 따라서 시그마는 이건 A분의 FN. 그래서 이게 3제곱미터고 60 코사인 60이에요.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죠. 2분의 1이니까 이건 10N per 메타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타우는 그때 면적 A하고 그 다음에 접선 방향의 힘 FT 이렇게 되면 3분의 60 사인 60도 사인 60도면 뭐 2분의 루트 3인가요? 이렇게 해주면은 그거 계산하면 17.3N per 메타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 작용하는 힘의 수평성분, 수직성분 구해가지고 계산해주면 돼요. 두 번째 예제 한번 보죠. 두 번째 예제는 XY 평면의 넓이가 50제곱센티미터이다. 자, XY 평면이라면 이게 XY 축을 한번 그려보죠. 이게 X축, Y축, 이거 Z축이에요. 그러면 XY 평면은 XY를 포함하는 이런 면일 테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XY 평면이에요. XY 평면. 그러면 요거 90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XY 평면이고 이건 이제 이것과 90도로 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면적이 50제곱센티미터다. 이건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제곱미터가 되겠죠. 이렇게 돼요. 자, 여기에 힘 벡터가 다음과 같이 작용한다. 작용하는 힘 벡터가 60I
플러스 15J 플러스 350K예요. 뉴턴. 이만큼의 힘이 작용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60I라는 얘기는 이건 X 성분이고 이건 15J니까 Y 성분이고 이건 Z 성분이에요. 즉 XY 평면에 작용하는 이건 힘이죠. 평면에 작용하는 힘이고 이건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그 힘 벡터를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60I 이게 60N이에요. 그 다음 15N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 350N Z방향으로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 15N과 60N은 평면에 작용하는 거니까 평면에 날아가는 방향의 힘이에요. 바로 요거 플러스 해가지고 요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요 벡터가 FT가 돼요. 그리고 요것이 FN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FT, FN이 다 결정이 되니까 뭐 쉽게 얻을 수 있어요. FN은 350N이고 FT는 루트 60 제곱 플러스 15의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해야 돼요. 두 개의 합성이니까. 그래서 이건 61.9N이 됩니다. 자, 그럼 힘 구해졌고 면적했으니까 응력 구할 수 있어요. A분의 Fn 이건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이거 350 이렇게 해주면은 70 곱하기 10의 3승 뉴턴 퍼 메타 제곱 돼요. 그 다음에 타우는 A분의 FT죠. 역시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이건 61.9 그래서 이것은 12.4 단위 정확히 써줘야 돼요. 이 공학에서는 단위 틀리면 안 돼요. 단위 틀리면은 뭐 이거 뉴턴 써야 되는데 주를 쓴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단위가 틀리면 안 된다. 단위 틀리면 완전히 다른 계산이 될 테니까 그것들 염두에 두고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응력에 대해서는 이렇게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응력 중에 이제 또 어떤 게 있냐? 압력이라는 걸 이제 얘기했죠. 압력. 압력은 프레셔예요. 프레셔니까 이 기호로 P를 쓰겠습니다. 기호 P로. 그래서 압력의 정의는 유체의 그 표면 외부에서 표면 밖에서 안으로 작용하는 면의 수직인 힘입니다. 단위 면적당 작용은 안으로 유체 표면에 밖에서 안으로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유체 표면 밖에서 안으로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단위 면적당의 힘이에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수직응력이라고 얘기했는데 수직응력은 안쪽, 유체 표면의 안쪽, 바깥쪽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을 수직응력이에요. 근데 이 압력이라는 것은 유체 표면이 이렇게 있다면은 이게 유체라고 봅시다. 유체 표면에 이제 면에 대해서 이게 면이에요. 요거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그 FP라면은 그 힘, 수직 방향이니까 요 면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직각이 되겠죠. 요 힘을, 단위 면적당에 작용하는 힘을 바로 압력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압력 P는 이렇게 정의하죠. 리미트 델타 A가 0으로 갈 때 델타 A분의 FP예요. 밖에서 안쪽으로입니다. 밖에서 안쪽으로. 방향이 밖에서 안쪽으로 작용하는. 수직 방향의 힘이다. 이걸 압력이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압력의 단위는 응력의 단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단위 면적당의 힘이니까 1 뉴턴 퍼 메타 제곱 이렇게 써요. 뉴턴 퍼 메타 제곱. 이걸 1 파스칼이라고 합니다. 파스칼. 파스칼이라는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1 파스칼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것을 이제 CGS 그람 단위로 표시한다면 1 다 뭐예요? 이건 10의 마이너스 5승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단위는 이제 이런 단위를 표현해요. 그래서 앞으로가 뉴턴 퍼 메타 제곱이랄지 파스칼이랄지 이렇게 해서 압력의 단위를 표현하겠습니다. 압력 단위. 그리고 또 이제 많이 쓰는 게 이 대기 압력 같은 걸 우리가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표준 대기압이라는 걸 많이 얘기합니다. 표준 대기압. 표준 대기압은 온도는 그 0도씨 해수면에서의 대기의 압력을 표준 대기압이라고 그래요. 0도씨 해수면의 압력. 그걸 1atm이라고 합니다. 1atm. 1atm이 얼마나 되냐? 이건 수은주 높이로 해서 760mm의 수은주의 높이와 동일해요. 760mm의 수은주의 높이. 자, 그러면 이게 압력이니까 760mm의 수은주 높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입니다. 이 유리관 속에 수은이 들어있는데 이 수은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이것의 면적이 1제곱미터이고 이 안에 지금 수은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수은의 높이가 760mm니까 76cm죠. 이만큼 들어있을 적에 이것의 무게와 같다는 얘기예요. 이것의 무게. 그러면 이만큼 들어있는 수은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 이거 얼마냐? 어떻게 계산해요? 우리가 앞에서 이 수은의 그 비중을 알면은 계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수은의 비중이 13.6입니다. 13.6. 그러면 수은의 비중량은 얼마가 돼요? 수은의 비중량은 13.6 곱하기 9,800이에요. 이게 수은의 비중량이에요. 자, 그러면 이만큼의 수은의 무게는 이거 부피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 부피에다가 비중량 곱해주면 돼요. 그럼 부피는 얼마냐? 면적 곱하기 높이니까 면적은 1이죠. 1 곱하기 높이는 0.76m예요. 거기다가 비중량 13.6 곱하기 9,800 요만큼의 무게가 돼요. 바로 요 안에 들어있는 게 이만큼 무게예요. 이것의 무게와 같은 게 바로 이 1기압의 압력입니다. 이 딱 곱해주면은 이게 얼마가 되냐면은 101.3 곱하기 10의 3승 뉴턴 퍼 메타 제곱 이렇게 됩니다. 또는 이제 이건 101.3 킬로 파스칼, 파스칼로 쓰면 이제 킬로 파스칼 이렇게 돼요.
그래서 표준 대기압 1기압은 순주 76cm의 높이와 마찬가지고 이것은 101.3kPa과 같은 압력을 가진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기억해 두세요. 이게 표준 대기압이에요. 표준 대기압이고 이제 우리가 사는 대기압은 이것과 좀 차이가 나죠. 왜 해수면에서 우리가 사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표준 대기압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용기의 압력을 표현할 때 그 용기의 압력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용기의 압력. 그러면 이 용기를 어디에다 넣고 측정하냐에 따라서 압력이 달라지겠죠. 왜? 용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 용기가 대기 중에 놓여 있다. 대기 중에 놓여 있어. 이때 대기압이 P0라고 하고요. 이런 상태에서 용기에다가 압력계를 설치하고 압력을 측정하는 거고, 이 똑같은 용기를 만일에 완전 진공된 팡, 완전 진공이라는 것은 대기압이 제로예요. 압력이 공기 하나도 없는 상태죠. 이런 상태에다가 용기를 놓고서 여기서 압력을 측정하는 거하고 어때요? 같을까요? 틀릴까요? 분명히 다르죠. 밖에 대기 누르면 대기에 누르나 이 힘이 있을 테니까 여기서 측정하는 이 게이지 압력하고 이때는 누르는 힘이 없어요. 밖에서. 힘이 없으니까 여기 측정한 압력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이런 대기 중에다가 놓고 측정한 압력을 이걸 계기압이라고 그래요. 계기압. 이렇게 완전 진공 상태에 놓고 측정한 압력을 이걸 절대 압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절대 압력. 완전 진공 상태에 놓고 측정한 압력을 절대 압력이라고 하고 대기 중에 측정한 압력을 계기압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불러주니까 그걸 우리가 한번 쉽게 표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이게 이제 완전 진공 상태, 압력이 제로인 완전 진공 상태라고 하자고요. 그리고 이제 요 방향이 지금 압력, 파스칼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완전 진공 상태에서 용기가 놓여 있는 요 상태, 요게 대기압이에요. 대기압. 또는 뭐 국지대기압 그러죠. 그 압력은 국지대압력이 이거죠. 완전 진공에서부터 이만큼 압력을 가지고 있다. 바로 이 대기압. 대기가 놓여 있는 상태의 대기압 P5예요. P5. 요 상태에서 용기의 압력은 바로 이것이 이제 용기의 측정한 압력이죠. 이것이 Pg예요. 그래서 이걸 계기압이라고 그래요. 계기압. 이게 이제 대기압. 이렇게 이제 불러줄 수 있죠. 그러면 이 용기를 완전 진공인 상태에서 측정한다. 그런다면 이 완전 진공은 요 점이니까 요 점에서 용기를 측정하는 요 압력. 이것이 PABS. 절대 압력이죠. 그러면 이 절대 압력은 여기서 보면은 P0 플러스 Pg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대기압에다가 그 용기가 놓여 있는 그 대기압에다가 그 다음에 용기에서 측정한 그 게이지 압력 이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이게 이제 용기가 압력 용기예요. 압력 용기일 경우에 이렇습니다. 우리 이 LPG 통이랄지 이런 압력 용기들.
자, 이렇게 대기압보다 압력이 높은 용기, 압력 용기의 압력은 이렇게 측정하는데 대기압보다 압력이 낮은 거, 그런 걸 우리가 진공압력이라고 그래요. 진공. 그래서 진공압력은 대기압보다 압력이 낮은 대기압보다 압력이 낮은 용기의 압력을 진공압력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건 PV로 써요. 대기압보다 압력이 낮은 그 용기의 압력. 이게 진공용기예요. 그러면 진공용기의 압력은 이렇게 여기 있죠. 이게 이제 진공용기라고 보자. 따라서 대기압보다 압력이 낮으니까 이게 바로 PV예요. PV고 이게 진공압력이죠. 진공압력. 대기압의 압력보다 낮은 압력이니까 진공압력이에요. 그러면 이 진공용기의 압력을 절대압력으로 표시하면 이게죠. 이것이 진공용기의 절대압력이에요. 절대압은 여기서 보면은 대기압에서 진공압력을 빼준 게 돼요. 빼준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압력용기는 대기압에다가 계기압을 플러스해 준 거고, 압력용기는 대기압에다가 게이지 압력을 플러스해 준 게 압력용기의 압력이고, 진공용기의 압력은 대기압에서 진공압력을 빼준 것이 진공용기의 절대압력이다. 이렇게 불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용기가 어떤 대기압 속에 놓여 있냐, 그 대기압을 알면은 그때 이제 절대압력을 구할 수가 있어요. 절대압력을. 이런 식으로 이 용기의 압력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냐에 따라서 용기의 압력은 달라집니다. 예제 문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예제 2, 3, 3 예제 하나 보고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어떤 용기의 압력을 표준 대기압 상태에서 측정했더니 표준 대기압 상태에서 측정하니까 그때 용기의 압력이 35kPa이었다. 그랬어. 표준 대기 상태에서 측정했더니 35. 이 용기의 절대압력은 얼마냐? 절대압력을 구하라. 얼마냐? PABS죠. 절대압력은 이거 대기압 플러스 Pg입니다. 이렇게 돼요. 바로 이 표준 상태의 대기압이 이게 P5예요. 그럼 P5는 얼마예요? 표준 상태의 압력은 1atm이라고 그랬어요. 1atm이고 이건 101.3kPa이라고 그랬습니다. 101.3kPa. 그럼 다 됐어요. 101.3 플러스 35 하면은 136.3kPa이다. 절대압력이다. 그래서 이때 붙여준 것은 이게 절대압이다. 라는 의미로 ABS를 붙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요. 이게 용기가 어떤 상태에 있냐, 그 상태의 대기압력을 알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응력, 대기압, 압력 이런 것들을 쭉 살펴봤어요. 이상으로 해서 이번 시간 강의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